오늘 발표는 한국투자증권의 최영준 이사님께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최 이사님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원경제연구소 국내외 경제동향 조사 채권시장 분석 애널리스트, 한투 리서치본부 채권시장 이머징마켓 애널리스트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제도 연구 및 교육팀장,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추진부 퇴직연금 상품기획팀장을 거쳐서 2014년부터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운영부에 재직 중이십니다. 퇴직연금 전문가라는 건 양면마다 알 수 있는데요. 금융투자 교육 강의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2015년도에 투교역 금융투자 발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인연으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강의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최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출원 연구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올 때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기가 10월이고 또 10월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이제 대목이다 보니까 많이 바쁜 편이고요. 그러시면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도 적게 오시리라 생각했었고 또 마치 또 나오는 길에 구름장이 터지시더라고요. 저희 부회장님이 빨리 이렇게 자료 봤는데 들어와서 리뷰하자. 저 이제 나와 있는데 빨리 들어오라 저쪽 가시고 이렇게 확실히 10월, 11월 이때는 퇴직연금 시장은 자기 시간을 빼는 건 좀 되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가입자 교육의 현주소와 그 개선 방향인데 이걸 내놓고 난 뒤에 이제 제가 트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저도 이게 한 두 번째 말씀에 앉아서 듣기도 했었는데 그 주제를 제가 잘 고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 김선일 박사님도 계시고 보스도 계신데 제가 감히 뭐라고 지금 가입자 교육을 제가 드려가지고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계신 분이 지금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저는 그 가입자 교육 현장에 많이 나가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서 이제 느꼈던 좀 이렇게 그 불합리한 점들, 그 다음에 안타까웠던 점들, 또 나름 보람있었던 점들,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이런 이제 여기 트루톤에 있어서 여기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따라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들 아실 내용인데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현대법에서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정의이고 필요성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자 교육 내용 보시면 퇴직연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일반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DB와 DC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초회에 퇴직 가입하신 그 근로자분들에게는 제일반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대면 교육을 하도록 좀 권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퇴직연 가입하신 기업들에서는 초회 때는 그나마 좀 집합교육, 대면교육을 좀 해보십니다. 해보셨다가 이듬해 가시면서부터는 굳이 대면교육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이런 걸 아시고 서서히 서면교육 자료를 달라는 식으로 가입자 교육을 전환하셨습니다. 또 이제 원래 가입자 교육은 근대법상으로 사용자 의무인데 저희 우리는 모든 이제 사업자들이 위탁 계약을 했죠. 위탁 개별해가지고 무료로 부가 서비스를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썼던 부분이 되고 굳이 이걸 또 해야 되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을 보시면 여기 보실 때 사업장의 상시 게시도 가능하고 자료를 또 설명교육 자료, 정규교육 자료, 설명교육 자료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대면교육을 해라.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강의 등을 통해서 그다음 온라인 교육하는 건데 사실은 가장 그 효과를 많이 보는 강의는 대면교육입니다. 대면교육 아니면 서면교육 자료는 자료를 매번 보내봤자 지금 10년 됐는데 제가 감히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주문은 좀 몰라도 대부분의 사업자들 그 가입 교육 자료가 전년도나 전년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으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내용 보시면 주로 제도에 대한 이해,
들어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은퇴 설계라든가 자산 운용에 대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요. 이걸 강조하라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자 측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특히 발전은 누가 받느냐?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가 받게 됐습니다. 지금 사적인 화스가 방한하시고 발표가 되는 건 아닌데 법으로 발령되게 되면 2022년 3년쯤부터는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들은 모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2014년 말 기준으로 1,156만 명의 근로자, 이분들은 모두 퇴직연금 가입 교육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제도를 끌어들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입자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분들이 2천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은 시장으로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주로 대기업들은 도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은 기업들은 도입이 아직 미천한 부분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연차적으로 해서 도입을 시키고 나면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가입자 교육을 받아야 하겠죠. 이렇게 법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후 재산 증식이라는 부분이 당면 과제인데 그런 부분을 법으로도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근데 현실은 여기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적립금융 현황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129조 원이 퇴직연금에 쌓여있습니다. 이 쌓이는 자금이 DB에는 86조, DC에는 30조, 기업형에 나머지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7대 2대 1 정도로 해서 DB 압도적 많습니다. 이 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 보시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98%도 있습니다. 원리금 상품의 90%도 있습니다. 들어있고 은행만 하더라도 90%고 보험은 98%. 그나마 증권이 원리금 보장률이 낮아가지고 80%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을 주로 하고 있고 그나마 증권 쪽에서는 실질 배당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수익률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권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업미 사업자들의 이제 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집계해 보는데요. M사, S사, K사에서 보면 증권은 전체를 보면은 실질 배당 비중이 18%입니다. 근데 M사는 25%, S사는 36%. 상당히 실질 배당이 높습니다. K사도 24%인데 이걸 또 DB와 DC 나눠보면 DC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 배당이 57%입니다. 아마 이거 M사와 S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증권업권에 있는 상위 사업자들은 그나마 가입자들을 잘 교육도 잘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실질 배당의 상품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방 홈페이지를 하셔가지고 3년, 5년, 7년 단위의 장기 수익을 보시면 증권업권이 은행이나 보험보다 높다는 걸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증권사가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서 펀드를 많이 팔았던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좀 더 고객에게 상담이든 교육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운용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자 교육 문제점이 뭐냐? 일단 사용자 부분에서 보시면 사용자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퇴직연금 도입 하실 때요.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가입자 일단 계약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회에는 사업자들 설득을 해서 가입자 교육을 그나마 대명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런 애부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자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 제도 잘 모르시는 분 많고요. 또 굳이 내가 퇴직금을 퇴직연금 받달라, 특히 DB 가입하신 분들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렇거든요. DB는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 퇴직금 지키면 되는 거 하다 보면은 퇴직연금에서 가실 끊어져. 그 다음에 DC 같은 분들도 아까 보셨지만은 적립금이 90%가 지금 원리금 보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퇴직금인데 건드리면 안 되지, 깨지면 안 되지, 그 다음 이거라도 가져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원리금으로 지금 10년째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미끄러져 이렇게 뒤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위험 햇빛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은 나누는 것도 부러운데 이거 깨지면 이 세는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들은 이게 퇴직연금 제도가 일단은 사업자 일당받아 할 수 있도록 거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모든 사업자들이 보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가 없습니다. 비용을 안 물고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드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업자는 여기에다 굳이 총력을 기울여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뭐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감독기관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기 보면은데 제가 아직까지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가입자기 어떻게 해볼까라고 뭐 세미나 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본 적 없고요. 저희 김태일 박사님 계시겠지만 저런 분들도 가입자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당국 쪽에서 중요 의견을 수렴하신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안 하려고 하죠. 왜 하냐. 첫 해에 갔던 회사 그 다음에 어떤 게 제가 갔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서명교육 할게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험한 부분은 2008년부터인데요. 2008년부터 지금은 가입자 교육에서 대면 교육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띄엄띄엄 나가는 나라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경우에도 제가 한 번은 제차까지 왔었거든요. 제차까지 가가지고 이제 교육 촬영을 하려는데 딱 시작 직전에 사장님이 지금 급하게 드릴 말씀 있다 그러는데 가입자 교육 10분 내로 끝내주세요. 저는 자료 준비해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저분한테 조금이라도 이걸 좀 잘 설명해 드릴까. 나름대로 제도보다는 제도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나 금융 투자나 왜 해야 되는지, 은퇴설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려고 잘 준비해 갔는데 10분 내로 끝낸다고. 그 다음에 절충해서 사장님 말씀 먼저 하시고 그러면 나머지는 잘 해드리겠다. 사장님이 이제 말을 잡으시니까 신나셔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 7분을 했었습니다. 자료 나눠드리고 자료 나중에 보시고요.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남에도 한번 뭐 은행에 갔는데 은행 지점마다해서 지금 다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갑자기 무슨 적발 무슨 뭐 수시간 산지 뭔지 나왔다면서 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가가지고 자료만 주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입자 교육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그래도 되는 거잖아라는 마인드가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리서치 출신인데요. 리서치나 애널리스트들 저하고 아주 친한데 저희도 좀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끔 전화 옵니다. 형, 왜? 제가 DB예요, DC예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서울대 나가 똑똑하다는 친구들도 DB가 뭐예요, DC가 뭐예요? 이런다. 교육을 분명히 제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보 생명이 하나씩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했는데도 작년 했는데도 또 까먹습니다. 1년 한번 교육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음에 가면 모르는 겁니다. 자기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정기적으로 본인 포토 조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내가 DB인가 DC인가 DB라 그랬던가 이런 전화가 종종 옵니다. 금융지식이 모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상품을 묶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가까이 가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누적 수익률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꾸시더라고요. 사업자는 뭐 당연하지만 저도 사업자 중에 한 분인데 그나마 저희가 이제 저 나름대로 내용을 줬을 때 사명함을 가지고 이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어요. 시중금리가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노후자금 쓰려면 원리가 안 되겠는데 다 아는 사람인데 알면서도 안 하는 분들 어떻게 쓸까? 그게 고민했는데 제 고민은 회사에서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일단은 교육자료 콘텐츠를 양성하자. 시스템을 자동화시키자. 이게 다 돈이 났습니다. 외주 줘서 컴퓨터 교육 시스템 만들고 저희 미래에서 이런 것처럼 좀 양질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뽑자. 이게 다 그냥 우선 되는 거죠.